백현우는 윤은성이 투자 계약에 사인을 하자마자 모슬이가 저질러온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조기 상환 옵션을 행사하려면 주가가 5% 이상 급락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파급력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좀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슬이가 신분을 훔쳤다는 것 이외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윤은성에게 완전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오순영이 신분을 훔친 사건은 무려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당시 경찰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대충 수사 종결 처리를 해버렸던 탓에 수사 기록을 열람해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짜 모슬이의 행방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를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모슬이를 찾는 건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윤은성의 미국 양부모 사망 사고를 파보자니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일전에 홍범자가 건네준 오순영의 자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순영의 친오빠인 오순철이었는데요. 그래 맞아. 오순철이라면 30년 전에 어떻게 동생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쳤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결국 백현우는 코난에게 연락하여 오순철의 행방을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코난으로부터 오순철에 대한 정보가 도착하는데 아쉽게도 오순철은 30년 전에 실종되어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였어요. 어쩌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죠. 결국 오순철에 대한 조사마저 숲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순영 본인밖에 없는 상황. 하는 수 없이 백현우는 오순영이 저지른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때마침 홍만대의 유원장 집행 문제로 홍범준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으면서 퀸즈타운으로 향하는 백현우. 그런데 정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백현우의 시야에 카드 명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모슬이의 카드 명세서였죠. 홍만대의 죽음으로 모슬이는 쫓겨났지만 아직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여전히 퀸즈타운으로 배송이 온 것이었는데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내역서를 뜯어봅니다. 홍만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처음 입원했던 병원의 주치의사가 단순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맹독에 감염됐다는 소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약에 관한 구매 내역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오너리스크를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카드 내역서에는 눈에 띌 만한 물건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고 딱 한 가지 특이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병원 결제 내역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도 시기상으로 최근에 결제한 내역인데 홍만대가 입원했던 서울 쪽 요양병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결제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코난에게 부탁하여 알아본 결과 모슬이의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백현우는 더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모슬이의 경우 30년 동안 퀸즈타운에서 홍만대의 첩으로 지내는 동안 외부와는 그 어떤 교류도 없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누군가의 병원비를 결제해주고 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백현우는 카드 내역서에 적혀있는 요양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환자분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결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오순호 환자이고 4층에 입원 중이십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4층에 있는 오순호의 입원실로 달려가는 백현우. 오순영한테 다른 오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촌 오빠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어젖히는데요. 그런데 백현우는 안에 있는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코난에게 전달받은 오순철의 사진과 얼굴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환자가 사진 속 오순철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오순철은 홍만대와 비슷한 약을 복용한 것인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는데요. 그 순간 백현우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 경찰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모슬이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친오빠를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서 영구적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왔고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해버린 것이죠. 오순철 본인의 의지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진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모슬이의 계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백현우는 모슬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친오빠를 심신상실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순철이 모슬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죠.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순철을 요양병원에서 빼내서 반쯤 나가버린 정신을 되돌리는 일이었고, 내친 김에 친구인 김양기의 도움을 받아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서 오순철을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슬이가 주기적으로 먹여왔던 약을 복용하지 않으니 오순철의 정신은 빠른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치매 환자나 다름이 없었던 오순철의 정신은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죠. 오순철 씨 맞으시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를 아십니까? 오순철 씨는 오랫동안 약에 중독되어 계속 병원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모두 오순영 씨가 벌인 일이에요. 오순영의 이름을 언급하자 갑자기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오순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동생인 오순영 씨가 오빠인 오순철 씨를 병원에 입원시킨 건가요? 오순철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자신을 구해준 백현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순영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죠. 오래전부터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말하게 되네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30년 전에 오순영은 다짜고짜 오순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순철은 집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지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요. 일단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부랴부랴 오순영의 집으로 달려간 오순철은 오순영의 집에 있는 시신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언제 죽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오순철로서는 오순영이 신원미상의 누군가를 죽이고 집에 시신을 유기한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뒤따라 집으로 들어온 오순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오순철에게 그제서야 자신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퀸즈그룹 회장의 첩이 되기 위해서는 빨간 줄이 없는 깨끗한 신분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였죠.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덧붙여달라는 미친 소리까지 늘어놓았어요. 죽은 사람의 신분은 오순철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오순영의 친구 모슬이라는 여자였는데요. 오순철은 자낙무도한 동생의 범행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첩이 되기 위해 다른 신분이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를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오순영과는 다르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오순철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차마 친동생을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순철은 눈물을 머금고 오순영이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순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부패된 시신을 수습해갔지만 오순영이 계획했던 것처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어요. 오순철이 용의자로 잠시 끌려가긴 했지만 알리바이 입증에 성공하면서 금방 풀려날 수 있었죠. 이 시점 이후로 오순영은 모슬이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순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고 동생의 욕심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됐다는 생각이 오순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희생당한 저 여자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오순철은 마음을 굳게 먹고 곧바로 희망상 녹원에 있는 오순영에게 달려가서 자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순영이 친구까지 죽여버린 괴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죠. 오순영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수를 하라고 말하는 오순철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건네면서 오순철을 순순히 돌려보내지만 경찰에 자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친오빠 오순철을 병원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날부터 오순철은 매일매일 정체 모를 약을 투여받으면서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